오늘의 글로벌 경제 이슈를 빠르고 쉽게 알려드리는 더그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지난주 코스피가 2640선에 안착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라늄 가격도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네요. 8일 미국 시장조사 업체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9일 기준 우라늄 선물 가격은 올해 최고치인 파운드당 54.6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들어 높아지고 있는 우라늄 공급 감소 가능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미국 내 우라늄 생산량은 1분기 2511파운드에 그치며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원자력 에너지 장기 수요 예측에서 낙관록이 우세해진 부분도 우라늄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우라늄 산업 관련 기업의 실적을 추종하는 미래에셋 글로벌엑스 우라늄 ETF의 경우 최근 한 주간 7.58%의 상승 곡선을 기록했죠.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오늘의 찬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가 알려드립니다. 우라늄 가격이 상승한 요인은 수요와 공급 요인이 있겠습니다. 일단 수요 측 요인으로 보면은 탈탄소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에너지 자원을 전체적으로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탄소 배출도 줄여야 되는 과제들이 있거든요. 다음에 석탄이라든지 석유를 안 쓰고, 그다음에 천연가스를 안 쓰고 우라늄을 사용해서 원자력 발전을 하는 게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 두 번째 이제 공급 측 요인으로는 우라늄의 세계 최대 생산 업체는 카자흐스탄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카자흐스탄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니까 우라늄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 역시 이제 우라늄 공급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 내 우라늄 생산량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라늄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가격이 오르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탈탄소화와 맞물려 우라늄 가격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탈탄소화를 하려고 그러면 재생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재생에너지의 문제는 이게 전기에너지 공급이 간헐적으로 끊긴다, 그리고 계절성을 따른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보완적으로 항시적인 에너지 자원을 할 수 있는 원자력, 장기적으로는 수소라고 이야기하죠. 수소는 아직까지 이렇게 상용화된 단계는 아니라서, 발전시설 자체가 성공리에 운영되고 있는 단계는 아니라서 재생에너지로 갔을 때 전기에너지의 끊김, 간헐성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해서는 지금의 석탄에너지 같은 탄소에너지 쓸 수가 없으니까 결국 우라늄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단기간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우라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주가 역시 일부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라늄 가격 상승이 다른 에너지 원자재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애매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대체 효과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원자력을 많이 늘리게 되면은 다른 석탄 자원이라든지 천연가스 자원의 수요가 줄게 되면서 결국은 다른 에너지 자원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큰 틀에서의 내용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면은 감산을 해버리거든요. 투자를 줄여버리고 감산을 해버리게 되면은 공급 역시 줄어들게 되면서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마련된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화석 연료 중에서 석탄하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또 반대로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탄소 발생량이 적은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그렇지 않은 석탄 같은 에너지 자원의 사용량을 줄이려는 이런 노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천연가스 가격은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석탄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서로 상호 간의 대체 관계, 그리고 탄소 감축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겹쳐질 것이다 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의 큰 손들이 포스코홀딩스에 관심이 많은가 봅니다. 미국 투자금융회사 레이몬드 제임스 파이낸셜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등 외국계 금융기관이 포스코의 지분을 대거 늘렸어요. 철강주에서 2차 전지주로 탈바꿈한 포스코홀딩스의 주식을 매입해 지분율을 확대한 건데요. 지난 7일 레이몬드 제임스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13F 보고서를 통해 4분기 동안 포스코홀딩스의 주식 5,450주를 약 29만 7천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또 블랙록은 지난 분기 21만 190주를 추가로 취득해 현재 약 8,268만 달러 상당의 주식 약 139만 5천 주를 소유하고 있죠. 미국 3대 자산운용사 스테이트 스트리트, 미국계 투자 자문사인 GMO 펀드, 캘리포니아 로클린의 재무설계사 RWWM 등도 연이어 포스코의 지분을 늘리는 모습인데요. 외국계 금융기관이 포스코의 지분을 늘려가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작용했을까요? 바로 포스코홀딩스가 철강 제품에 이어 2차 전지 관련 사업인 친환경
미래 소재 부문 매출이 발생하면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반영된 덕분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 10월 광석 리튬 생산 공장의 준공, 폴란드 폐 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 양산 가동, 아르헨티나 리튬 공장 착공 등 적극적인 친환경 사업의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한편 모건 스탠리는 지난 4월 포스코의 등급을 비중 확대해서 동일 비중으로 낮췄고, 스톡뉴스닷컴도 매수 등급에서 보유 등급으로 하향 조정한 만큼 이 부분도 신경 써서 봐주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제 옆에 사진 보이시나요? 차라고는 믿기지 않는 미래적인 외관, 정말 혁신적인데요. 마치 100년 후 미래 모습을 그려보세요 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과연 진짜 이런 미래가 올까라고 상상하며 그렸던 어릴 적 그림이 떠오르는 듯합니다. 바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인데요. 이 테슬라 사이버 트럭 출시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테슬라 전문 미디어인 테슬라리티는 8일 테슬라 사이버 트럭에 사용될 것이 확실한 후방 메가캐스트 수십여 개를 발견했다면서 사이버 트럭 초기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는 징후라고 주장했는데요. 테슬라리티는 기가텍스트 내부에 쌓여있는 수십 개의 후방 메가캐스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테슬라리티는 사진 속 부품이 지난해 12월 유출된 사이버 트럭의 메가캐스트와 판박이처럼 똑같다며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 샘플을 만드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분석했죠. 아울러 지난해 말 사이버 트럭 생산에 사용될 900톤 규모 기가프레스도 기가텍스트에 도착했고, 또 후방 메가캐스트뿐만 아니라 전면 메가캐스트 생산도 테스트 중이라고 밝혔어요. 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은 2019년 11월 프로토타입 첫 공개 이후 전 세계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출시가 계속 지연됐죠. 하지만 지난 4월 기가텍스트 사이버 트럭 생산 라인을 둘러본 일론 머스크가 Feels like the future, gonna be awesome 이런 소감을 밝히면서 연내 사이버 트랙 생산 및 출시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혁신에 혁신을 더해가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정말 기대가 됩니다. 물론 주가도요. 네, 오늘 덕으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덕으로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성투하세요.